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어수선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잘 마치긴 했지만 오라클의 어닝 쇼크 여파가 시장을 생각보다 더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투자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FOMC 회의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지만 오라클의 어닝 쇼크 여파가 기술주들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잠시 후에는 또 다른 AI 기대주죠.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브로드컴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편 미국의 국채와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아예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듯한 모습이죠.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4.1%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FOMC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듯하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쭉 밀려나면서 어느새 98 초반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월가에서도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결국 연준위원들의 기조에 따라서 달러 방향성도 결정될 듯하고요. 현재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원대에서 거래 중인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금리 인하가 투자 환경을 왜곡하고 있다.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 바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전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워드 막스의 투자 노트는 그 유명한 버핏조차도 매일 챙겨보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월가에서는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인데요. 전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남기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전한 겁니다.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투자 환경을 왜곡할 수 있는 점을 우선 지적했는데요. 위험자산 쏠림 현상이 AI 거품론을 더 키울 수 있게 될 거라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부의 파괴까지 발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부터는 훨씬 더 신중하게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덧붙였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실업 지표도 공개됐었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6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수치가 19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4만 건 정도가 늘어난 건데 이 수치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폭이었다고 합니다. 실업 지표가 확 늘어났다. 결국 고용시장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하죠. 당분간 고용시장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증시와는 별개로 FOMC 훈풍이 제대로 불어온 섹터가 있었죠. 바로 원자재 가운데 귀금속 쪽이었는데요. 금 가격이 장중 한때 4,300달러를 회복했고 또 은값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줬죠. 특히 은과 관련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가에서도 계속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추가 랠리가 계속 펼쳐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을 움직였던 메인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오라클을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미국은 종목별로 섹터별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전체적으로 눌려 있는데요. 역시나 오라클 실적에 대한 불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 기업들이 있죠. 한 가지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약세 움직임에 함께 1%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파벳입니다. 오픈 AI가 신모델 GPT 5.2를 공개했죠. 이달 초 코드 레드를 선포했는데 2주가 안 되는 기간 만에 신버전을 출시한 겁니다. 정보 검색과 글쓰기, 번역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알파벳도 함께 밀려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른 기업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는데요. 매출 상향, 그리고 비용 가시성 개선, 슈퍼 인텔리전스 팀이 성과를 잘 내주는 이 3박자가 두루 갖춰진다면 $1,000까지도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이 소식 반영하면서 주가 장중 강세 흐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를 향한 대규모 투자 여파를 오늘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인도에 앞으로 4년간 17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의견을 최근 밝힌 바 있죠. 오늘 장중에는 상승폭 유지한 채로 끝났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확인해서일까요? 왼쪽 위는 빨갛게 그리고 그에 반해 오른쪽 아래는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간외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정규장에는 13%대 밀려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이런 실적 쇼크에 실적 발표 이후 불똥을 튄 기술주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오는 18일 새벽에 우리는 실적 발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가는 상향됐지만 주가는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UBS 측에서 역시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 굿모닝 엑스파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오늘 오픈 AI와 함께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앞으로 스타워즈부터 픽사 그리고 마블까지 디즈니의 핵심 IP를 활용해서 AI 영상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몇 년 안에는 디즈니 플러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AI로 만든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가 있게 된다는 소식 속에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주 단의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비자가 긍정적인 리포트를 받아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는 382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은행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전기차 기업 안에서 오늘 처음으로 AI 데이라는 새로운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첫 번째 자율주행 및 AI 데이 행사를 개최했고 내년 초에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상용화 시점이 좀 미비하다. 그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더 짙게 나타나면서 오늘 7%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의 기술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라클 실적 발표 그 후 기술주의 여파는 어땠을까요? 일단 오라클이 어제 시간 외에 급락했다면 오늘 정규장에서도 하락부를 좀 피해가진 못했겠죠. 앞서 언급을 드린 대로 오늘은 11%대 하락 마감했고요. 장중에는 13% 정도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오라클의 실적을 까봤을 때 나오는 키워드는 수익성이죠. 얼마나 수주 계약을 많이 받는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제 오라클이 얼마나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여기에 더해서 빚은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라클의 문제는 수익성이다라는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죠. 실적 발표 이후 월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오라클 200달러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월가 기준으로 목표가의 평균치를 잡아보라라고 한다면 306달러까지 올려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평균치를 합해봤을 때는 306달러인데 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짙은 실적 발표를 발표한 이후에 월가의 시선은 어땠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세 개의 굵직한 기업들의 평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바클레이즈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8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셨던 306달러보다는 약간 내려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간밤 모건 스탠리도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수익성 노이즈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투자자들의 오라클에 대한 신뢰 약화는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술주 전반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오라클의 실적 불똥이 튄 기술주 중심으로는 엔비디아 오늘 2%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앞서 언급드린 대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죠. 이 실적을 주시하면서 오늘 약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역시나 가장 빨갛게 빨간불을 짙게 킨 건 오라클 10%대 장중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브로드컴이죠. 잠시 뒤에 실적 함께 확인할 텐데요. 실적 발표 이후 흐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하러 가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어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처럼 중요한 날에 못 나오셔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FOMC를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에서 좀 뒤숭숭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 연준에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오라클이 그 시장에 쇼크를 주면서 AI 거품론이 다시 등장했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안도했던 거는 낙폭을 축소했다는 거. 그다음에 역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그 상승 모멘텀을 마련했고 또 그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FOMC를 소환 시장, 평가는이라는 퀘스천 마크가 걸려 있고요. 두 번째 토픽은 9대 3으로 갈라선 연준, 그리고 세 번째 토픽은 오라클의 쇼크 사태입니다. FOMC 회의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먼저 나눠볼까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좀 제각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선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지금 이 FOMC 회의 결과 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시장이 안도하면서 발표 당일에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오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건데요. 12월 인하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은 10월 이후에 물가 우려는 낮아졌는데 고용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립적인 입장 표명했다는 것은 아실 거고요. 제가 이제 의아했던 거는 뭐냐면 연준의 점도표상으로 2026년도 내년도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쳤다는 거. 그런데도 시장은 이게 덜 매파적이라고 해석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은 역시 단기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것 때문에 안도랠리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기술적인 양적 완화 개념인데 과거의 양적 완화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리 인하가 내년도 금리 인하가 1회에 그쳤다는 거. 이거는 저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하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서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그리고 경기 침체 없는 연착륙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라는 게 그 고용 시장의 우려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면서 시장의 좀 평가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FOMC와 관련된 대표님의 인사이트 잘 들어봤고요. 오늘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발표합니다. 룰루레몬과 코스트코 여기에 브로드컴까지 실적을 발표하는데 우선 룰루레몬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6% 뛰는 중입니다. 스타트가 일단 나쁘지 않네요. 브로드컴과 코스트코의 실적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연준의 이 분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9대 3으로 이제 갈라졌는데 앞으로 금리 인하에 좀 난항을 예고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닉 기자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최대로 분열됐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임기 8년 중에 가장 큰 분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공식 반대가 3명이었고 그렇죠. 내부에서 이견이 4명 그래서 토탈로 하면 3대 9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 극심한 내부 저항 때문에 앞으로의 FOMC 회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까지지만 그 5월까지의 행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임명된 다음의 행보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발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를 너무 조금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의 두 배는 더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미란 이사인가요? 미란 네. 이사처럼 뭐 0.5%, 50bp 정도 인하를 그렇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노동시장 침체를 우려해서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와 또 인플레이션 재발을 우려하는 매파로 이제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중도파에 속한 사람들의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경기 침체나 고용 악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훨씬 그 명확한 입장을 표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금리 결정이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죠.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 연준의 이 분열 사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브로드컴 실적 발표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주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자막상으로는 2% 상승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 4%까지 상승폭이 뛰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정도로 뛰고 있고요. EPS와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이 수치가 나오고 있진 않네요. 현재 주가만 좀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 대표님 브로드컴 얘기 잠시만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네. 시간 외 거래에서 좀 잘 가지고 있는데 이 오라클의 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시장의 중요한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AI 거품론이 다시 얘기되고 있고 이제 오라클 쇼크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1.43% 정도 상승이에요. 상승 탄력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사실 저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면 한 3 내지 5% 정도의 상승을 기대했거든요. 예. 애프터 마켓에서. 근데 지금 상승폭이 1.4% 내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브로드컴 주식을 대부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또 오픈 AI 쪽에서 네. 제미나이를 능가하는 새로운 챗 GPT, 그러니까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구글 진영의 브로드컴이나 이제 알파벳 같은 주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AI 거품론이라든지 앞으로의 이런 그 변수가 시장의 공매도와 함께 요즘은 제가 중간이 가는 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급등 아니면 네. 급락으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응이라고 그러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지금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면 우선 EPS는 1.95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또 매출은 1,800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가 1,700억 달러, 170억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1분기 기대 매출도 잘 나와줬네요. 191억 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 콜이 되겠죠. 과연 AI 거품론을 좀 잠재울 수 있을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라클의 어닝 쇼크 사태가 비단 오라클뿐만 아니라 저기 옆 동네 빅테크 기업들까지 좀 번지고 있는 듯합니다. 현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사실 지금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장중에 180달러가 사실 붕괴가 됐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AI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비공개 서밋을 개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주가 관리 차원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보면 그 백악관 대변인이 엔비디아 H200 칩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한 중국 수출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H200 칩 구매에 적극적이다라는 소식이 또 알려지고 중국의 딥시크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밀수해가지고 차세대 AI 모델을 네.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한 입장하고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문제는 앞으로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엔비디아 칩의 기술력은 역시 지금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175달러 정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에는 매수를 해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200달러 부근이 박스권 상단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75달러 정도에서는 매수를 해서 200달러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최근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200달러를 돌파 못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비중을 한번 줄여보시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드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유 그리고 또 홀드 관점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 오르다가 오늘은 또 하락했는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테슬라의 물리적 인공지능 AI 사업이 2026년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6년도 탑픽 종목으로 테슬라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그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 가치를 주당 175달러로 받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가치를 34달러로 받고 로보택시 사업 가치를 148달러로 받고 또 로봇 사업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가치를 111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보면 전기차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가 3주 안에 오스틴에서 사람 없는 로봇택시, 무인 로봇택시가 운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지금 투자은행의 엇갈린 주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네. 440달러 정도 근처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주봉상의 지금 고점은 474달러인데 지금 사상 최고가는 488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박스권 전략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분간 박스권 매매 전략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도매스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